태계 이황 선생님의 둘째 부인이 약간 지적 장애인이셨다라는 건 알고 다 계시죠? 예.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님이 우리 지금 지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정말 탁월하신 그런 이제 유학자이고 또 도학자이고 또 선비시고 정말 많은 그런 사상 그다음에 예법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선생님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구전 얘기들 가운데서 중에 하나가 이제 둘째 부인과 관련한 그런 얘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제삿날이 있었는데 형네 집에서 제사상을 차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서 제사 지내기도 전에 갑자기 거기다 올려놨던 배 한 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는데 제사하려고 서 있는데 태계 이황 선생의 부인이 그 배를 제깍 집어서 치마폭에 감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당연히 뭐 저 눈초리가 곱지 않았겠죠. 저거 빨리 빼앗아서 다시 제사상에 놔야 되는데 근데 그때 태계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부인을 데리고 다른 방에 갔답니다. 가서 어째 그러셨어?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요. 근데 태계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배를 다 깎아서 칼로 쪼각쪼각 내서 부인이 입에 다 이제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태계 선생님의 손자가 서울에 있었는데 애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태계 선생님한 이황 선생님한테는 중손자죠. 그런데 유모가 저지 모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태계 선생님네 집에 녀종이 있었는데 녀종도 역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손자가 서울에 있는 손자가 자기 애가 저지 부족하니까 그 종을 좀 서울에 보내주십사라고 할아버지한테 청을 냈는데 그때 이황 선생님께서는 단호히 내 생명을 귀중하다고 해서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해하게 할 수는 없다. 단호히 거절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황 선생님의 그 정신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황 선생님은 뭐 모든 예법도 중요하고 또 그 선생님이 항상 하셨던 성리학과 같은 이념도 중요했지만은 그 선생님은 사람을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또 예법보다도 더 우선시한 게 남에 대한 배려. 그래서 저는 오늘 태계 포럼에 와서 제가 강연한다고 해서 여기에 모신 모든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고난한 이런 도전들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태계 선생님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정신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처음으로 제가 본 영화가 태백산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봤는가 하면 1996년도에 제가 외교관으로서 처음으로 덴마크에 갔어요. 덴마크에 갔는데 하루 이제 신문에 이제 매일 저녁 TV 프로그램 순서가 나오거든요. 이 순서를 보는데 저녁에 사우스 코리안 필름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한다니까 이 영화가 뭔지도 모르고 야 이거 한번 남조선 영화 좀 보자 이렇게 돼서 TV를 놓고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우리 친구들 한 5명이 같이 앉아서 뭐 태백산맥 뭐 무슨 영화일까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영화 톡 시작하면 보니까 혹시 여기서 이 태백산맥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손 좀 들어. 임권택 감독이 만든 2분 정도가 보셨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세요. 이 태백산맥을 영화를 시작해서 보는 순간에 우리가 숨이 딱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숨이 멎는 것 같아요? 이게 전라도 보성군에 있었던 실지 사실을 쓴 임권택 감독의 실지 사실을 쓴 영화입니다. 이 6.25 전에 바로 6.25 전에 남로당이 이제 지리산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이제 총을 들고 그때 당시 이승만 정권하고 이제 싸우는데 한 번은 남로당 빨치산이 마을에 내리고 그 다음에 국군이 밀고 이러면서 이제 한 마을 안에서 이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다가 6.25 일어나면서 이제 북한군이 내려옵니다.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제 이 보성군에 북한군이 진입하거든요. 그래서 산에 있던 남로당 빨치산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을 안에서 좌와 우에 계속되는 이제 싸움에 관한 영화인데 처음 영화가요. 마지막 한 80%까지 갈 동안에 저는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영화를 보면요. 남로당 빨치산의 그들의 투쟁과 뭐 이거를 대단히 미화 분석해서 마치도 대한민국에서 정리의 편이 남로당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이 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야, 아니 그게 97년도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고도 공산당의 투쟁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영화가 90% 정도 지나가고 마지막 10%를 남기고 이제 영화가 점점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데 이 장면을 보는 순간에 제가 뒤통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멈추시! 당장! 이게 사람을 위한다는 세상이야! 뭐야 이 나라 이 개새끼야! 아저씨 박동지 잠시 나가 있으시오. 무슨 일인가? 나가서 보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야. 어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어서 중지시키시오. 어서! 대장님, 철수 준비 완료했구만요. 어찌된 일인가? 일체의 보복을 금지한다고 명령하지 않았어? 보령 가족들이 왼수를 갚았다. 당장 중지시키시오. 시방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당신들은 실패했어. 아주 철저히 말이오. 마르크스를 처음 읽었을 때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 더 이상 계급과 착취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평등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었지.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네. 너무 늦었어. 그러기엔 형님의 손엔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어. 반동의 피, 불새. 러시아 혁명도 수총의 피 위에서 이루어졌네. 다시 한번 그 손을 보시오. 반동 이전에 그건 인간의 피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 간의 증오에 토대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사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님, 철수가 시작했습니다. 가겠네. 이 마지막 장면이 영화의 끝입니다. 끝인데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유엔군이 오니까 인민군과 이제 그 남당 빨치산이 이자처럼 반동들을 숙청한다고 하면서 이제 길바닥에서 반동들에 대한 아무런 재판과 것도 없이 이제 막 총으로 쏘고 이제 지리산으로 떠나는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실패했다. 그 뒷장면에 그리고 오지 말라. 왜 오지 말았냐? 아무리 좋은 이념도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이 이념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영화의 기본 핵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이황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황 선생님이 그때 당시 조선의 모든 예법의 최고의 그런 분이셨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생명, 자기 중선주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 할아버지 제사에서 배가 떨어졌는데 그게 예법에 오고 나서 그걸 다시 가져다 놔야 되지만 자기 부인이 그 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배를 깎아서 부인의 입에 다 이어줬습니다. 이런 인간애가 결국은 기본인데 이 영화에서 기본은 뭐냐? 이 사람을 죽이고 정당할 수 있는 이 내 손에 묻은 건 인간의 피가 아니라 반동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공 안성기 씨가 뭐다? 그건 반동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피다. 벌써 당신들은 사람을 북한에서처럼 인민과 반동으로 가르는 그 순간에 인간의 생명을 그 순간부터 당신들은 실패할 거다. 이게 영화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온 다음에 국정원에서 물어봅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만나고 싶었던 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이 태백산맥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입니다.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그분이 1990년대 초에 벌써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을 짚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임권택 감독님을 만나서 나눈 대화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감독님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본 영화가 태백산맥이었습니다. 야. 예, 자 그러면 북한의 문제점은 뭐냐? 이걸 좀 제가 담론적으로 알기 쉽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요.